누군가 만나고 집에 오는 길에 이상하게 몸이 무거웠던 적 있지. 딱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웃기도 했고 밥도 먹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어. 근데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반대로 어떤 날은 누군가랑 별거 없이 커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집에 오는 길에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운 날도 있잖아? 이 차이 그냥 그날의 컨디션 탓이 아니야. 상대방의 주파수에 반응한 거야. 사람마다 내뿜는 에너지가 다 다르고 그게 옆 사람한테 그대로 전염되거든? 그리고 이 주파수가 낮아지면 운을 받을 상태가 안 돼. 기회가 와도 망설이게 되고 좋은 인연이 눈앞에 있어도 놓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있느냐는 단순한 인맥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야. 오늘은 드라마 섹스앤더시티 4명의 캐릭터로 이걸 얘기해보려고 해. 근데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 오늘은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게 아니야. 오직 끌어당김 관점에서 이 사람 옆에 있을 때 내 주파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 기준 하나로만 볼 거야. 그럼 첫 번째 귀인부터 만나볼까? 첫 번째 귀인, 사만다 존스야. 드라마에서나 현실에서나 사만다가 독보적인 인기를 끄는 건 단순히 화끈해서가 아니야. 에너지적으로만 보면 이 언니는 현재에 머무는 고주파 그 자체야. 가장 강력한 능력은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만다 유형이 주변에 있으면 나 사실 진짜 창피한 짓 많이 했어 라고 고백할 때 심장이 안 떨려. 보통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거든.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찰나의 눈빛과 침묵에서 평가가 느껴지는 순간 내 에너지는 확 수축돼. 더 이상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되겠다는 방어 본능이 켜지는 거지. 하지만 사만다 유형은 딱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때 기분은 어땠어? 너가 좋았으면 된 거야.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완전히 받아주는 거야. 이 판단 없는 안전지대 안에서 내 에너지는 무한히 확장되고 그때 비로소 나 다시 해볼 수 있겠는데 하는 운의 통로가 열려. 사만다의 또 다른 엄청난 장점은 남의 시선에 자기 주파수를 1초도 맡기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는 보통 과거에 누가 나한테 했던 말 혹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에 에너지를 엄청 쓰잖아. 근데 사만다는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너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라는 마인드가 뼛속까지 박혀있어. 남 눈치 보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직 지금의 나에게만 집중해. 그 여유로운 에너지가 옆 사람한테까지 전달되면 왠지 모르게 그냥 나답게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해방감이 느껴져. 자존감의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끌어올려주는 거지. 또 이 언니는 에너지가 고여있지 않아. 보통 사람들은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걸 며칠씩 곱씹으면서 낮은 주파수 속에 자기를 가둬두거든. 근데 사만다는 감정의 찌꺼기를 남기지 않아. 기분 나쁜 건 그 자리에서 끝내고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서 찌질하게 굴지 않는 거야. 에너지가 항상 지금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까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갇히지 않게 도와줘. 사만다랑 있으면 공기 자체가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드라마 속에서 사만다는 유방암 선고를 받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처참하게 배신도 당해. 보통 사람 같으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과거를 붙잡고 주저앉을 상황이야. 그런데 사만다는 달라. 일어난 일은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이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거야. 그럼 이제 뭘 하면 되지? 하고 주파수를 다음으로 바로 돌려버려. 상처를 없는 척하는 게 아니야. 충분히 느끼되 절대로 거기에 잠기지 않는 거야. 이 강력한 현재의 에너지가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전염이 돼. 이 정도면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회복력이 내 몸에도 스며드는 거지. 사만다 유형이 내 곁에 있다는 건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매 순간 새로운 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무적의 에너지를 같이 공유한다는 뜻이야. 두 번째 귀인, 샬롯 요크야. 샬롯은 사람들이 좀 만만하게 보거나 철부지 공주님 같다고 생각하는 캐릭터야. 근데 에너지적으로만 보면 샬롯은 정말 무서운 귀인이야. 왜냐하면 샬롯이 가진 건 그 어떤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파수거든. 샬롯이 하는 일마다 다 쟁취하고 4명 중에 가장 안정적으로 인생이 잘 풀린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 바로 나이를 잊은 소녀 감성 때문이야. 여기서 말하는 소녀 감성은 그냥 예쁜 걸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야.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그 자체를 말해.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현실을 알수록 그게 되겠어? 현실은 달라 라면서 스스로 한계를 그어버리잖아. 근데 샬롯은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아이처럼 순수하게 기적을 꿈꿔. 드라마에서 샬롯은 의학적으로 임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 보통이라면 내 인생은 끝났다 하면서 포기할 법도 한 상황인데 샬롯은 나는 반드시 엄마가 될 거야 라는 믿음을 아이처럼 해맑게 하지만 단 한순간도 의심 없이 붙들고 있어. 주변에서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라고 비웃어도 그 주파수는 절대 꺾이지 않아.
결국 딸을 입양하고 나중에는 기적처럼 자연 임신에도 성공해. 현실에 무너지지 않는 그 순수한 고집이 결국 기적을 현실로 끌어당긴 거야. 이렇게 순수함의 주파수가 높은 샬롯 유형의 큰 특징은 내가 잘 되는 걸 진심으로 기뻐한다는 거야. 이게 당연한 것 같지. 근데 사실 이게 엄청나게 드문 일이야. 솔직히 생각해봐. 친한 친구가 갑자기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 진짜 기쁜데 어딘가에 내 상황이랑 비교되면서 묘하게 씁쓸한 게 올라오지 않아?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야. 문제는 그 씁쓸함이 미세한 주파수로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야. 그 뒤에 딸려오는 에너지를 느끼는 거지. 근데 샬롯 유형은 달라. 내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기 일인 것보다 더 난리를 쳐서 기뻐해줘. 그리고 그게 진짜야. 이 사람은 내 행운을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해. 나는 이미 충만하다라는 에너지가 있고 아이 같은 순수함이 가득하니까 남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순수한 기쁨의 에너지가 나한테 쏟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 잠재의식이 그 기쁨을 진짜 현실로 인식해버려. 잠재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해. 마찬가지로 내가 실제로 성공한 것과 내 옆에서 누군가가 내 성공을 확신하면서 아이처럼 기뻐해주는 것을 잠재의식은 똑같은 신호로 받아들여. 샬롯 같은 유형이 너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할 때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야. 미래를 특정 방향으로 고정해버리는 강력한 주문이야. 내가 스스로를 의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샬롯 유형이 옆에 있으면 그 흔들림이 잠깐 멈춰. 아, 이 사람은 나를 믿고 있구나. 그 순수한 믿음이 주파수를 다시 잡아줘. 내가 스스로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순간 외부에서 강력하게 끌어올려주는 거야. 이런 귀인이 내 편이라는 건 내가 혼자 들고 가기 버거운 믿음을 같이 들어주는 든든한 지지대가 생기는 거야. 내 가능성을 나보다 더 강하게 믿어주는 사람. 잘 됐을 때 그 기쁨을 배로 증폭시켜주는 사람. 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내 인생의 기적의 주파수를 쏴주는 샬롯 같은 귀인. 사만다랑 샬롯 같은 귀인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할까? 귀인은 아무한테나 오지 않아. 귀인도 주파수가 높아. 그러니까 비슷한 주파수끼리 공명하는 거야. 내가 낮은 주파수를 내뿜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인연을 원해도 끌어당겨지는 건 결국 비슷한 낮은 주파수야. 귀인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판단 없이 들어주는 연습을 해봐. 내가 먼저 친구의 작은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연습을 해봐. 내 안에서 결핍이 줄어들수록 이게 연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고 그냥 주파수를 내가 먼저 내뿜기 시작하면 같은 주파수의 사람들이 끌려오기 시작해. 억지로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주변에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귀인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가 누군가에게 귀인이 되는 연습을 해봐. 그게 가장 빠른 길이야. 자, 이제 에너지 도둑 쪽으로 넘어갈게. 첫 번째는 드라마의 주인공 캐리 브래드쇼야. 캐리는 나쁜 사람은 아니야. 재치 있고 감수성 풍부하고 같이 있으면 분명히 재밌어. 근데 캐리 유형의 사람과 오래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 내가 이 관계에서 뭔가를 계속 주고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캐리 유형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이 지독한 불안 중독자라는 거야. 드라마 속 캐리를 봐. 자기를 힘들게 하는 빅한테 매달리면서 온갖 고민을 친구들한테 쏟아내. 근데 정말 웃긴 건 에이든 같은 완벽한 안정형 남자가 나타나서 정말 평온하고 예쁜 사랑을 해줄 때야. 보통 사람이라면 아, 이제야 내 인생에 복이 들어왔구나 하고 그 운을 잡을 텐데 캐리 같은 유형은 그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려. 평온한 걸 못 견디는 거야. 인생이 잘 풀리면 아, 왜 이렇게 조용하고 지루하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하면서 스스로 불안을 창조해. 결국 멀쩡한 관계를 흔들고 바람을 피우고 다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빅한테 돌아가 버려. 제발로 지옥을 찾아 들어가는 선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야.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반복할까? 이런 유형은 불안이 무의식의 디폴트 값인 사람들이야. 태어날 때부터 세팅된 기본값이 불안이다 보니 인생의 평온함이나 안정 같은 불안이 아닌 것들이 들어오면 그걸 오히려 이상하고 어색하게 받아들여. 그래서 에이든 같은 안정형 남자가 나타나면 아, 이건 내 주파수가 아니야 라면서 무의식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억지로 문제를 만들거나 스스로 불행해지는 선택을 해서라도 자기한테 익숙한 그 찝찝한 불안의 상태로 되돌아가야 비로소 안심을 해. 남들이 보기엔 왜 저러고 살지 싶지만 이들한테는 그 고통스러운 불안이 유일하게 편안한 상태인 거야. 이게 왜 너한테 위험하냐면 캐리 유형의 대화는 항상 이런 자기중심적인 불안으로 흘러가게 돼. 내가 오늘 힘든 일이 있었다고 꺼내면 잠깐 들어주는 척 하다가 맞아, 나도 그런 일 있었는데 근데 빅이 오늘 나한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넘어가면서 그 뒤론 1시간 내내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야. 상대방이 말했던 고민은 어느새 그냥 없어져 있어. 더 미치는 건 고민의 패턴이 무한 반복된다는 거야. 오늘 한 걱정을 다음 주에 또 해. 진심으로 너가 시간 들여서 조언을 해줘도 이틀 뒤에 보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다시 그 불안의 늪으로 기어들어가 있어.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사실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그저 관심과 확인을 원하는 거야. 나 정말 불쌍하지. 나 아직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걸 확인하려고 매일 에너지를 빨아먹는 거지. 너가 정성껏 채워준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이 사람의 결핍이라는 밑빠진 독에 들어가자마자 다 사라져버려. 진짜 무서운 건 주파수의 동기화야. 이런 불안 중독자 옆에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전염이 돼. 사랑은 원래 복잡하고 힘든 거다. 인생은 원래 이렇게 꼬이는 거다. 이런 캐리의 낮은 주파수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해. 인생에 찾아온 평온한 복마저 이건 재미없고 내 운이 아니다 라면서 걷어차게 될지도 몰라. 캐리 유형이 내 친구라고 해서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퍼줘야 할 의무는 없어. 그 결핍의 구멍은 너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무너져가면서 상대의 불안을 받아줄 필요는 없어. 그건 친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캐리의 불안 중독 주파수로부터 내 소중한 운을 지키는 거야. 마지막 에너지 도둑은 미란다 홉스야. 미란다 유형은 사실 캐리 유형보다 훨씬 더 파악하기가 어려워. 캐리 유형은 만나고 나서 지친다는 걸 몸이 금방 알아채거든? 근데 미란다 유형은 달라. 미란다 같은 애들의 말은 너무 논리적으로 들리기 때문이야. 심지어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처럼 포장되어 있어. 그게 이 유형이 가진 가장 위험한 특징이야. 미란다는 성공한 변호사야.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틀린 말은 잘 안 해. 근데 미란다 유형이 주변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어딘가에서 제동이 걸려. 내가 가슴 설레는 아이디어를 말하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지금 가능한 거야? 돈은 있어? 그거 꾸준히 할 자신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 다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그 말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뭐가 되냐면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습관이 만들어져. 행동하기 전에 왜 안 되는지 이유부터 먼저 찾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미란다 유형은 사람에 대한 냉소도 강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남자들 믿지 말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야. 이런 말을 자주 해. 처음에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어른의 말처럼 들려. 근데 그 말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을 먼저 의심하게 되고 열린 마음으로 인연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 귀인은 언제 오냐면 내가 열려 있었을 때 와. 근데 미란다 주파수에 물들어 있으면 귀인이 눈앞에 와도 경계심 때문에 먼저 밀어내버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운이라는 건 논리 너머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됐어. 이게 연결될 줄 몰랐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랑 연결이 됐어. 이런 식으로 예상 밖에서 와. 근데 미란다 같은 사람은 그 예상 밖의 가능성을 아예 닫아버려. 그게 될 리 없어 라는 필터를 통과하면서 기회를 기회로 못 보는 거야. 드라마에서 미란다는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자가 나타나도 세상에 저런 순수한 사랑이 어디 있어? 라고 의심하면서 밀어내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려. 냉소의 주파수는 좋은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아. 드라마 속 4명의 주인공 중에서 가장 인생 난이도가 높고 기구한 길을 걷게 되는 게 바로 이 미란다 캐릭터야. 똑똑하고 이성적일 것 같지만 그 냉소적인 필터 때문에 인생에 찾아오는 행운과 사랑을 사사건건 검열하고 쳐내버려서 결국 스스로의 인생을 팍팍하게 만들고 팔직곤을 하는 캐릭터야.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를 하나 더 알려줄게. 드라마를 보면 에너지 도둑인 캐리와 미란다가 4명 중에서도 유독 절친으로 나와. 불안 중독자인 캐리와 냉소 중독자인 미란다가 서로의 낮은 주파수를 강화해주면서 붙어 다니는 거야. 캐리가 연애 고민을 늘어놓으면 미란다는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 기대하지 마. 이런 말을 하고 이 말이 캐리한테는 위로처럼 들려. 내 불안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이 되는 거거든. 반대로 미란다가 세상에 냉소를 내뿜으면 캐리는 오히려 그 냉소를 찬양하고 맞아 나도 그렇게 느꼈어 하면서 맞장구를 쳐줘. 서로의 낮은 주파수를 정당화해주면서 더 단단하게 굳혀주는 거야. 이게 현실에서도 똑같이 벌어져. 항상 연애가 안 풀린다고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남자 욕을 하고 항상 돈이 없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상 탓을 해. 그 자리가 편한 건 내 주파수가 맞아서야. 근데 그 편안함이 사실은 나를 그 주파수 안에 가두는 거거든. 유유상종은 주파수의 법칙이야. 지금 내 주변을 한번 둘러봐. 지금 나는 어떤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 속에 있는지. 귀인과 에너지 도둑은 고정된 게 아니야. 내가 결핍 상태에 빠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남을 방전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 주변을 정리하기 전에 나부터 점검해야 해. 주파수가 높아지면 귀인은 자연스럽게 끌려오게 되어 있어. 자, 오늘은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 인물을 분석해봤는데 이 드라마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간관계의 바이블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인간 군상의 에너지가 어떻게 작동하고 그 에너지가 인생의 성패를 어떻게 가르는지 심리학적으로 완벽하게 그려낸 웰메이드 드라마라고 생각해. 오늘은 댓글에 지금 내 주변의 귀인한테 보내는 한 줄 메시지를 남겨보자. 너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이든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져. 너무 고마워. 짧아도 돼.
마음이 담기면 그걸로 충분해. 지금까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고양이 채셔캣이었어.